안녕하세요. 저자에게 직접 들어보는 책 이야기, 과학 책을 만나다의 엄지혜입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통장에서 돈이 사라졌다거나 내가 사용한 적도 없는 휴대전화 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부과되어 버린 이런 황당한 일이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설마 내가 보이스피싱에 걸려들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이스피싱은 나날이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이 범행 대상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과거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으나 현재는 죄를 뉘우치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계획부터 그 실체, 예방법까지 담은 책을 썼는데요. 오늘 만나볼 책은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의 정체입니다. 저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멤버였다가 현재는 죄를 뉘우치고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것들을 낱낱이 알고 있는 저자는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는 범죄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 연구팀까지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연구원 팀들은 한국에서 중죄를 지어 고향으로 못 가는 기소 중지자로서 대부분 한국을 위해 일하던 공무원들이며 공공기관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근면은행입니다. 검찰청입니다. 카드사입니다. 자녀가 납치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입니다. 대학교입니다. 대출회사입니다. 무궁무진한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수법이 지능화되는 것도 보이스피싱 연구원 팀들의 끊임없는 노력 때문이다. 저자는 과거 보이스피싱을 위해 대포통장을 만드는 직책을 맡았다고 합니다. 대포통장을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보이스피싱 연구원 팀장이 나에게 말을 건다. 기동 씨, 통장을 많이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 한국에 내려가서 실행해달라고 했다. 첫 번째, 위조를 원하는 사람은 남녀 상관없이 사진만 있으면 신분증, 운전면허증, 학생증은 무제한으로 만들어줄 테니 그것으로 입출금 통장을 만들라고 지시한다. 두 번째, 부산역이나 공원에 가면 노숙자들이 많으니 노숙자들에게 통장을 매입하라고 지시한다. 세 번째, 인터넷에 통장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내고 통장을 매입하라고 지시한다. 저자는 대포통장이 사라져야 인터넷 사기는 물론 보이스피싱이 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제가 통장을 보내주지 않아서 20일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며 하소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대포통장이 없으면 보이스피싱 일을 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인출 도구가 없기 때문에요. 공부든 사업이든 준비된 사람만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그리고 모든 범죄의 최고의 준비물은 바로 대포통장입니다.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대포통장이 사라진다면 보이스피싱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 되겠지만 문제는 범죄에 사용될지 모르고 통장을 만들어 넘기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자는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대포통장이 존재하더라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 이제 금감원에서 해줘야 할 일입니다. 은행 직원들이 교통정리를 잘 해줘야 합니다. 중고등학생 또는 노숙자들이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러 왔을 때 은행 직원은 통장 개설자에게 통장 개설 용도를 확실하게 따져주고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재직증명서가 확실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일일 한도를 정상적인 사람들과 같이 600만 원으로 맞춰주되 그것이 증명이 안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일일 출금 한도를 100만 원으로 낮춰야 합니다. 일일 100만 원 현금 출금에 체크카드 기능,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카드 이체가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없을 겁니다. 출금 한도만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돈을 납부해야 하거나 채무관계로 돈을 갚아야 하는 경우는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의 정체의 저자 이기동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거 이력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 이력이 좀 눈길을 끄는데요.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역할을 하셨다가 이제는 이 보이스피싱을 모조리 다 없애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막기 위해서 범죄를 막기 위해 힘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변하게 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통장 하나 주면 돈을 준다 그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장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큰 조직이 되어 범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이 너무나도 잘못되어서 경찰, 검찰 조사받는 과정에 피해자들이 대부분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이고 그 피해자 일부 중에는 이번 사건이 원인이 되어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국민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경험을 얻어낸 지혜를 세상을 어지럽히는 도구가 아니고 세상에 이로운 도구로 쓰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좀 샅샅이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조직이 워낙에 좀 치밀하다고 들었습니다. 조직 네.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최고 큰 조직은 이제 해외에 있는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해외에 인터넷 무선 전화기 설치를 해놓고 한국 사람, 중국 사람, 한족 모든 보이스피싱의 총지휘를 내리는 기관입니다. 이 사람들은 해외에 있기 때문에 근거될 확률이 없겠죠. 두 번째, 보이스피싱 연구원 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잘 낚이겠냐?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자녀가 납치되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이다. 그리고 카드론 피싱, 스미싱, 인터넷 사기, 국세청이다. 이런 무궁무진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다 이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한국을 위해서 공무 수행하던 사람들이 큰 중죄를 저질러서 해외로 도피한 다음에 한국에 내려오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중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큰 범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해외에 있기 때문에 근거될 확률이 없겠죠. 세 번째, 인출모집책 대장입니다. 해외에서 최고 신임 많은 사람을 한국에 내려보냅니다. 한국에서 최고 큰 조직이고 최고 상선인 기관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르바이트생 2~3명을 달고 다니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보이스피싱 인출 범죄 수익금을 인출을 하고 있는 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거되어도 윗선을 불 수 없는 이유가 자기 가족들이 중국에 다 볼모로 잡혀 있고 그리고 최고 임무를 완수를 하러 내려보냈기 때문에 입이 가벼운 사람이라면 절대로 안 보내겠죠. 이 사람들도 이제 한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중 이 사람들이 최고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네 번째, 제가 했던 일입니다. 통장 모집책 대장. 인터넷에 한 개에 30만 원에 매입해서 통장 파는 방법, 그리고 신용불량자도 대출해준다는 광고 보고 통장 매입해서 파는 방법, 그리고 양로원 이런 데 찾아가서 고아원 행사 나와가지고 급여 통장 필요해서 통장 매입하는 방법, 힘든 경제에 일자리 구하기 위해서 회사 입사증, 그리고 겸용 카드 만들어야 된다 해서 통장 매입하는 방법, 이런 무궁무진한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인출모집책 대장에게 양도하는 기관입니다. 최고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 개인정보 빼내는 팀들. 개인정보에는 수작업으로 빼내는 수동 방식이 있고 또 자동으로 빼내는 자동 방식이 있는데 이 이제 5개 조직이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 5개 조직이 합체를 하면 얼마나 큰 그림이 그려져서 한국에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하는지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펼쳐드리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하셨던 일이 그 대포 통장을 많이 만드는 역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대포 통장이 뭡니까? 대포 통장은 딴 게 대포 통장이 아니라 네. 내가 만든 통장을 다른 사람이 쓰면 그게 대포 통장입니다. 내 통장을 타인이 써버리면 네. 들고만 있어도 범죄에 사용되지 않더라도 들고만 있어도 그것이 대포 통장입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이 대포 통장이요. 어떻게 보이스피싱으로 연관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 부분을 좀 알려주시죠.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범죄에 인출 도구로 사용되어가는 통장이기 때문에 이 통장이 대포 통장이 아니면 검찰,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이 통장이 없으면 절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범죄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항상 중요한 준비물이죠. 대포폰, 대포 통장이. 통장이라는 것은 너무나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기범들한테 계속 이제 가머니슬로 국민들한테 다가서서 통장 매입해서 계속 중국에 인출하는 모집책에게 계속 이제 양도를 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세상이 어지럽히는 도구가 되는 거죠. 본인이 가야 통장을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럼 어떻게 여러 사람의 통장을 만드실 수 있는지 그래서 좀 그게 궁금해요. 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는 게 아닌가 이걸 좀 조심해야 되나 어쩌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요즘에 돈 필요한 사람들이 돈 안 필요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친구한테 야 통장 13개만 만들어 온나? 어디에 쓰는데? 그럼 묻지 말고 통장 13개 만들어 오면은 내가 한 개에 50만 원씩 줄게. 잘못되는 거 아이가? 네가 잘못되면은 내가 잘못되는데 네 잘못되게 하겠나? 내만 믿고 갖고 온나 그래요. 그러면 친구니까 그냥 줘버립니다. 13개 만들어 오면 650만 원을 줍니다. 분명히 일주일 뒤에 경찰서에서 전화 온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내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인터넷 광고 보니까 통장 하나 만들어주면은 30만 원 준다 해가지고 통장 13개 만들어줬는데
통장 주니까 연락도 안 되더라. 나도 사기당했다. 왜? 돈 받았다 그러면 니도 벌금 많이 나오니까 돈 안 받았다 그래라. 그럼 틀림없이 일주일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연락 오면은 당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인출 계좌로 사용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머리 씩씩 건들면서 신용불량자도 대출해준다는 광고 보고 대출받기 위해서 통장 만들어주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인터넷 광고 보니까 통장 하나 만들어주면 30만 원 준다 해가지고 생활비가 없어서 통장 13개 만들어주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그냥 경찰서에서도 집에 가라 그럽니다. 이 죄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연속이 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 금융범죄가 불이 안 꺼지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내가 들인 노력에 비해서 사실 어떤 불로소득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이 통장을 만들어주는 사람은. 그거 이제 눈이 멀어서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어떤 범죄 행위를 도와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보이스피싱에서 항상 놀라웠던 부분은요. 전화가 오면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속았다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 사람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빼내는 건가요? 아까 뭐 2가지 경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좀 자세하게 사례랑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제 사람이 수동 방식으로 움직이면서 빼는 개인정보는 이제 자녀가 집을 나서요. 그러면 PC방을 가든 오락실을 가든 뭐 놀이터를 가든 놀고 있으면 예쁘장한 여자가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벤트 회사에서 나왔는데 설문지 조사 좀 해주면 최신 유행하는 닌텐도 게임기 준다 그럽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꼬마는 이 게임기에 혹해서 설문지 조사에 응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엄마 이름 뭐고 아빠 이름 뭐고 별거 안 써져 있습니다. 네. 거기서 개인정보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즘 아들은 전화기를 한 개씩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전화기 갖고 있나 물어봅니다. 그럼 다 갖고 있다 그래요. 게임기 하나 업그레이드 시켜줄 테니까 전화기 잠깐 줘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전원을 꺼버려요. 그러면 이 여자가 중국에 총괄하는 기관에 전화 겁니다. 이름 이기동이고 아빠 이름 뭐뭐고 엄마 이름 뭐뭐다. 일어났는데 어디고? 뭐 경기도다. 준비됐나? 됐습니다. 자녀를 납치하고 있다. 무슨 소리 하노? 좀 전에 PC방 간다면서 갔는데 전화 끊고 전화해보면 전화기에 전화기 꺼져 있다 그러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하는 순간에 아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는갑다. 동영상이 하나 날라옵니다. 자기 자식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모자이크 처리되어서 뭐 피투성이가 내가 살려달라 그러는데 이거 누가 돈 안 붙여주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돈이 없다면 사기 안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중국에서 전화를 안 오게끔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사기범들한테 통장이 지금 준비됐기 때문에 이런 전화가 오는 거예요. 통장이 없으면 이런 전화 안 옵니다. 뭐 갖고 돈 받겠습니까? 지 통장 갖고 한번 받아보라면 한번 받아보세요. 그럼 검찰 조사를 몸피하는 거예요. 계속 사기범이 한 수를 앞질러 나가기 때문에 정부는 솔고 외양간 고치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해커들이 자동으로 빼내는 이런 자동 방식은 제가 대학교 수학능력 시험을 쳤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정학의 성적이 떨어져서 원하는 대학교에 원서를 넣었는데 합격을 못하고 예비 8등, 예비 7등 이런 데 합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또 범죄 표적 대상이 됩니다. 이제는 중국 해커들이 이 대학교를 공격을 합니다.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이기동 학생 맞습니까? 그 어딥니까? 무슨 대학교 총무과 민원실입니다. 정확하게 자기가 원서 넣었던 대학교 총무과 민원실 발신 번호까지 조작을 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 학교 원서 넣어놨죠? 네. 예비 8등으로 합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합격하시면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학교 다닐 자신이 있습니까? 이래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록금 입금해 주셔야 됩니다. 등록금 입금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동 씨만 마냥 기다려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비 군행에게 합격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사기칩니다. 이거 학교 다닐 마음이 없다면 공부할 마음이 없다면 사기 안 당합니다.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사기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수법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 나도 모르게 돈을 이체를 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돈을 송금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안 당하면 말고요. 누군가는 당하는 사람이 무조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수법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사기 수법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다양화되어 있으니 이걸 막을 수가 없다면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요. 아까 잠깐 대포통장을 만들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일단 제가 경험을 한번 비춰봤어요. 사기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국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80% 이상이 제가 통장 양도한 그 통장이 범죄에 쓰여질 줄 모르고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도 사기당한 겁니다. 신용불량자도 대출해준다는 광고 봤습니까? 최고 국민들이 많이 낚이는 수법이네요. 신용이 좋은 사람도 대출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신용불량자가 대출이 됩니까? 우리나라에는 600만 명이 신용불량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범죄 표적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전단지나 광고 보고 전화 겁니다. 이 광고 보고 전화 드리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출 해봤습니까? 예, 대출 해봤습니다. 일단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부터 해야 된다면서 주민번호 이름 불러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대출 해줘야 될 절차라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불러줘 버립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대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목적은 핸드폰하고 통장이에요. 통신사에 전화만 해도 이제 1인당 할부로 4개가 사회선이 전화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핸드폰 한두 개씩밖에 안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2개 이상은 할부로 개통이 되고 있는 거를 사기범들은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핸드폰이 개통된다 그러면 핸드폰과 통장 매입을, 핸드폰이 개통 안 된다 그러면 통장 매입을 이제 나서는 거예요. 이름과 주민번호가 일치한다는 걸 생각하고 다시 전화 겁니다. 대출 되네요. 얼마까지 되겠습니까? 5천만 원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시다시피 지금 신용 등급이 너무 낮아서 신용 작업을 해야 되니까 전화기하고 통장 13개 만들어 가오라 그럽니다. 우리은행, 외환은행, 제일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도 똑같아요, 방법은. 핸드폰이 개통 안 되는 사람은 그냥 통장만 만들어 가오라 그래요. 무슨 대출 받는데 이렇게 통장이 많이 필요합니까? 5천만 원 대출 받기가 쉽습니까? 응? 시킨 대로 하세요. 통장 만드는데 돈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자기도 알고 있으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통장 다 만들고 전화 준다 그래요. 은행 돌면서 통장 다 만들어서 다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대출하려고 그러면 2-3달 시간이 걸리니까 통장을 보내달라 그래요. 이 통장 우리 갖고 있어도 아무 쓰잘데기도 없다. 대출 승인 떨어질 때 인감 들고 저희 사무실로 온나. 그리고는 KTX 킥 화물로 서울로 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 기다리고 앉아있는데 이제 이 사람은 보이스피싱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는 거예요. 나는 보이스피싱 공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사기당했다 나도. 이제 모르는 것도 제가 된다면 유죄 판결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벌금 또는 징역. 그리고 통장 만들어준 가실이 인정되어서 사기당한 금액의 50%까지 갚아라고 배상 판결까지 내려버립니다. 소송에 져서 울고 사기당해서 울고 2번 우는 서민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 범죄수법을 아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근절하는 대책을 연구해야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끝으로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좀 이야기해 주시죠. 모든 금융범죄에 착발신으로 사용돼가는 대포폰, 모든 금융범죄의 인출도구로 사용돼가는 대포통장, 이것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누가 만들어주고 있느냐? 국민들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왜? 애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통장 만들어준 행위가 범죄행위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들한테 이런 소재를 멀리 알려야 되는데 제 책으로는 솔직히 널리 알리기가 솔직히 많이 부족한데 정부에서는 금융범죄 예방만을 하지 말고 애니메이션이나 캠페인이나 디지털 영상 이런 걸 만들어서 분명히 통장 만들어준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것부터 광고 하나 해주면 제 경험으로 얻어낸 제로 90% 이상은 무조건 꺼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확실하고 저희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한테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저희 경험으로 얻어낸 지혜를 세상을 어지럽히는 도구가 아니고 세상의 이로운 도구로 꼭 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절 대책을 방향을 제대로 세워주신 것 같아서요. 오늘 좀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자, 더 이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서 눈물 짓는 분들이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대포 통장이 만들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